자, 2학년 부등식 활용 중에서 농도 문제인데,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첫 번째, 농도 문제는 2학년 내신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했죠. 왜?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수학생들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반복적으로 이거는 최근 몇 년간은 나온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지. 특히나 학교에서 아직 여기 부등식 진도는 안 나가고 있을 거야. 그치? 다항식 쪽 아마 많아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도 나가다가 혹시 교과서에는 없는데 학습지 있죠. 선생님들이 따로 주시는 거. 거기에 혹시라도 농도에 관련된 언급된 내용이 있다면 긴장은 좀 타야 돼. 왜?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얘기했었지? 이거를 과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오면 농도에 대한 개념을 몰라? 퍼센테이지인데? 이렇게 딱 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도 할 말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고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농도 문제는 내가 앞에 활용 문제 중에, 자, 이 바로 앞에 게 거속시 문제였죠. 내가 거속시 저번에 유형 3개 풀어줄 때 똑같은 얘기 뭐였어? 이거 1학년 때 그대로 했던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니네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농도도 문제집상에서 보면 1학년 1차 반경이 활용에 그대로 써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오늘 할 거야.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나 이거 안 풀어줬다 라는 거. 근데 할 거다. 하긴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유형상 쓰는 테크닉인데 뭐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공식이라고 하면 좋겠지. 근데 일단 애들이 이걸 많이 틀려. 이유는 쓸 줄 몰라서 공식을 알려줘. 근데 공식을 알려줘도 쓸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학습량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내 생각에는 공식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증명하지 못하면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써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그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은 해줄 거야. 뭐 갖다가? 요거 하나 갖다가. 그리고 그 다음 유형 문제는 그냥 공식 써서 빨리 푸는 걸 연습할 거다. 그래서 나온다 치더라도 시중 문제집 난이도 수준으로 나온다 쳤을 때 오늘 알려준 방식대로 문제풀이 하면 여기 6문제 실력이죠? 10분도 안 걸려요 푸는데. 알았지? 근데 단순하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공식이니까 얘기를, 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 버릇이 들어야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선행할 때 덜 고생한다 라는 겁니다. 고생 안 할 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버릇은 어디 안 가? 빨리 고쳐야지. 언제? 중학교 거 선행 나갈 때. 특히나 시험 대비할 때 니네가 안 좋은 버릇을 빨리 고치셔야 고등학교 때 앞고생을 안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써있는데 일단 풀이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문제 써있는 조건을 한 줄 요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설명을 듣고 여기 포스트잇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나중에 좀 필기를 해. 좀 이따 쓸 시간 줄게. 옆에 여백도 있으니까 옆에 써도 상관없겠네. 그치? 일단 설명을 듣고 적어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그리고 원래 있었던 두 사람은 난 이거 설명 예전에 선행 나갈 때 해줬습니다. 방학 때 했죠? 방학 때 했습니다. 자, 기억이 원래는 나야 돼요. 두 사람은. 예원이는 이제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둘은 솔직히 알아야 돼. 한 줄 요약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 뭐라고 써있어? 15%의 소금을 몇 그램? 200g이 있다. 여기다가 뭐를 했대? 물을 부어서 농도를 10% 이하가 되게 한대. 자, 그럼 1학년 내용까지 같이 얘기할게.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물을 들이부어서 당연히 기존의 소금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농도는 옅어지죠. 싱거워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걸 섞었더니 자, 그 농도가 10% 이하죠. 이하. 그럼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당연히 들이붓는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미지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물의 양에다가 xg 넣으면 게임 끝난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공식을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과정을 좀 설명해 줄게. 자, 내가 말하는 건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결론부터 써줄게. 조건을 소금의 양 공식으로 바꿔. 소금의 양으로 자, 전환을 한다? 변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소금의 양 공식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또 안 나죠. 책에 자세하게 안 써있네. 이거 앞에 페이지에 써있나? 우리 여기 1번 유형 있는 쪽에. 자, 여기 써있네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써있죠. 자, 페이지 잠깐 펴봐. 54페이지네.
1학년 활용 때부터 했던 거라 증명 없이 그냥 정의니까 바로 합니다. 자,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소금물의 농도 공식과 소금의 양 공식 두 개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어? 농도는 소금물분의 기억이 나야 돼요. 원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한다. 자,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쓴 농도 공식이 등식이에요. 둥거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항하는 계산을 통해서 농도 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이걸 이항해가지고 소금의 양 는 하고 정리한 게 소금의 양 공식이야.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이항만 하면 돼. 그랬더니 무슨 식이 만들어졌냐고 책에 써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책에 써있어요. 뭐 여기 빈칸 채우기는 내가 따로 숙제를 내진 않았지. 근데 뭐 거기 빈칸 하나 써보면 농도에 3번 네모 박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나의 의견이야. 나와도 할 말 없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봐봐. 자, 내가 뭐라고 썼어? 조건을 이제 소금의 양으로 바꾸라고 했잖아. 두 번째 단계가.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지금 쓰는 거 두 번째 단계야. 조건을 보면 농도 조건이 써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써 있잖아. 그럼 니네가 일단 원칙적으로 써야 되는 건 얘를 써야 돼. 농도 계산하는 공식을 써야 돼. 자, 그럼 천천히 써볼게. 그럼 이거 15% 농도라고 써 있잖아. 그럼 나의 의견은 그런 거야.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어쨌든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은 농도 공식은 뭐라고 써 있어?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무슨 식 썼어요? 농도가 1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저변에 있는 식을 농도 공식으로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일단 우변은 어떻게 쓰면 돼? 당연히 10%니까 이렇게 쓰면 끝이야. 우변은 계산할 것도 없어.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런데 여기를 계산하는 게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 소금물이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은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살짝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랑 약간 섞이는데 이게 상식적이야. 둘이 섞었잖아. 그럼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물의 양을 뜻하는 거야. 부피, 그람수. 그러면 얘랑 섞었을 때 전체 부피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200g짜리랑 xg짜리를 섞었으니까 200 플러스 xg이라고 하면 전체 부피가 되겠지. 이게 어렵니? 섞었으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의 양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다면 계산을 해. 여기에 소금이 들어있다면 소금의 양을 계산을 해. 뭐 갖고 계산해? 소금의 양 공식을 써가지고. 됐냐? 근데 질문 또 상식적인 거. 소금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요. 첫 번째 거에는 당연히 소금이 들어있겠죠. 두 번째 물에는 소금이 들어있나요? 자, 잘 들어라.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잖아. 물은 소금이 없잖아. 그래서 굳이 따지면 농도 0%짜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따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식 몰랐던 사람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써 있어요? 100분의 자,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 그게 낫겠다. 자, 잠깐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사실. 공식 뭐라고 써 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보면서 합시다. 오늘은 잘 모르겠으면은. 자, 그렇게 해서 분자에 이걸 왜 썼다? 농도 공식의 소금의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왜 계산 안 했다? 소금이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만 계산했다. 그러면 정말 원칙적인 식세우기는 이거야. 내가 좌변에 쓴 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떤 의미예요? 둘을 섞었을 때의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지. 뭐라고? 얘와 얘를 섞었을 때 농도 공식이 된다.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농도야. 그 농도가 섞었을 때 농도가 10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 1학년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둘이 섞었더니 10%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럼 등식이죠. 평정식이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아까 거석식 얘기한 거랑 똑같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 해봤던 거야. 얘네 문제집 학원 다녔잖아. 다 있어 이거. 있었어. 없는 문제집이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옛날에 한 거니까. 자, 그럼 확인은 됐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잘 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이 왜 만들어지냐면, 야,
진지 빨고 얘기할 때 x가 여기 있죠. 찾아야 돼. 그리고 부등호 기호가 있으니까 이거 부등식은 많아. 근데 1차 부등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1차라는 단어를 못 써요. 차수를 언급하는 식은 미지수가 분모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니네가 공부한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이런 거 보면 y는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했을 때 x의 위치가 다 어디 있냐면 분자에 있어요. 분자. 알겠어요? 분모에 x가 있는 이런 건 언제 있어? 확인했지? 언제 했어? 반비례 그래프죠. 1학년 때 했죠. 요 그래프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리함수 무리식에서 따로 나오는데 내가 방금 무슨 단어 썼어? 무리함수 무리식이라는 단어 썼죠. 그 무리라는 단어가 미안 잘못 말했다. 유리함수 유리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유리함수랑 유리식에서의 유리가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언제 공부했냐? 2학년 1학기 유리수와 순환수 셋지 쳤다 넌 그 유리랑 같은 단어. 유리는 간단하게 이해하면 분수 형태를 뜻하는 건데요. 미지수의 위치가 분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분모에 있는 식을 유리식, 유리함수 이렇게 많이 불러. 나중에 고등과정에 나오는 거야. 근데 니네가 그 유리함수의 맛보기 버전을 중학교 1학년 반비례 때 한 번 했어. 그리고 이 형태는 니네가 1학년 끝나고 이제 2학년 거랑 3학년 거 함수 문제 같은 거 풀 때 응용 문제에는 같이 나오긴 해요. 추가 조건으로. 근데 원칙적으로 니네는 이걸 볼 일이 없어. 언제 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와. 참고만 해. 알았지? 앞으로는 거의 안 나와. 근데 의미는 좀 알자.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안 돼.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건 나중에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얘기해도 좀 그렇구나. 어쨌든 부등식이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부등식은 아니야. 그러면 계산을 좀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등식은 부등식이니까 야 니네 부등식의 계산 성질을 1차 부등식에서만 썼네? 아니에요. 니네가 앞으로 계산하는 모든 부등식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 계산을 다 쓸 수 있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지?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공부했죠? 네. 했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여기서 있던 계산이에요. 이걸 넘길 거예요. 넘기는 게 무슨 계산 성질이지? 양변에 동그라미 친 거를 곱한 거야. 그게 이제 이항할 때 이렇게 성질이 됐었죠.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동그라미 친 거를 곱했는데 곱하기는 뭐가 예민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잖아. 근데 질문. 양수야 음수. 양수죠. 부피잖아. 부피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이건 양의 값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동그라미를 곱했다. 양의 값을 곱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알겠지? 일단 니네 반성해야 되는 거야. 1학년 때 했다고. 물론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겠지만 원래 이걸 하셨을 거야. 정말 선생님이라면. 이걸 그냥 공식인가 외워 이렇게 설명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강사 자격이 없어요. 그냥 쉽게 공부하려고 쉽게 수업하려고 자 외워서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하는 선생님이 좀 있긴 있어. 나도 그런 선생님 많이 봤거든. 근데 그건 좋지 않아. 절대. 자 증명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 그럼 넘겼어. 자 동그라미 친 것만 넘긴 거예요. 아 그리고요 얘만 넘기지 않고요 얘도 넘깁니다. 그럼 결론은 한꺼번에 표현할까? 선생님이 좀 말하다 보니까 좀 끊겼네. 정확하게는 자 양수인 거 괜찮지? 정확하게는 누굴 넘기냐면 200분의 x분의 곱하기 100은 분자에 들어가는 거 괜찮죠? 맞지? 저걸 통째로 넘기는 거야. 미안 저걸 다시 설명할게. 그럼 빨간색 네모친 건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죠. 그치?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친 걸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겼더니 역수 취해지는 거 괜찮죠? 그러면 순서를 빨간색 네모친 거 먼저 쓸게. 그럼 100분의 200 플러스 x가 빨간색 네모가 역수 취해서 일로 넘어온 거지. 괜찮지? 계산이잖아. 그 다음에 우변에 원래 10이 있었잖아. 지금 한 거 뭐예요? x를 구하기 위한 계산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등식 문제를 농도 관련된 부등식 문제를 다 풀어보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발견했대. 자 여기서부터 우리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이 계산을 안 하면 x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건 이거는 그럼 1차 부등식 아니야? 이거 이거는 x가 분자였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맞아. 얘는 엄밀히 따지면 1차 부등식이 아니야. 계산 과정상. 그래서 이 계산을 무조건 해줘야 돼.
됐어요? 무조건 안 하면 못 풉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계산상의 성질에 의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냐면 모든 농도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니네가 계산한 100분의 15 곱하기 200이 뭐였지? 잘 보세요. 100분의 15 곱하기 200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이었죠. 잘 들어.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이었죠. 근데 우변을 봐봐. 내가 일부러 이거 먼저 썼거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아, 그리고 순서 좀 바꿀까? 내가 한 번 더 쓸게. 이거 분자에 올라가는 거 맞지? 그럼 나의 정말 단순한 질문. 얘랑 이렇게 표기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맞지? 좌변은 냅뒀어. 왜 그랬냐면 특징이 있더래.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괜찮지? 근데 내가 일부러 바꿨다? 뭔지 알겠니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볼래? 저기 노란색 식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잠깐만 생각해 볼래? 둘 중에 하나겠죠? 노란색 두 개 중에 하나. 볼까요? 100분의 10이 어디 있던 거야? 농도죠, 농도. 소금의 양이야. 근데 소금의 양인데 어디에 소금이 양이야? 요 녀석의 소금이 양이야. 왜? 100분의 농도 10%가 요 10%고 10 내려온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건 뭐야? 200 플러스 x는 위에 써있지도 않았어요. 원래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10%는 둘을 섞고 나서 생긴 결과물이죠. 결과가 10% 이하가 되었다. 결과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논리가 둘을 섞었을 때 부피가 200 플러스 x라네. 그럼 200 플러스 x라는 부피는 누구의 부피라고 할 수 있어? 결과물의 부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00 플러스 x는 정확하게 결과물 10%에 해당하는 부피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의미부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했는데 그게 누구의 소금의 양인 거야? 결과물의 소금의 양인 거야. 그럼 정리하자. 모든 부등식 농도 문제가 빨간색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하는 계산 과정을 했더니 식 정리 중간 과정이 딱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때 의미부여가 이들이 다 어디 갔냐? 얘는 하나씩 써줘. 이게 뭐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야. 맞지? 이게 뭐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 아니라. 자, 그러면 빠지면 섭섭한 거. 원래는 얘도 있었잖아, 중간에.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바꾸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뭐냐? 앞으로 농도 문제 식을 세우면 원칙적으로는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이항을 하면은 다 이런 문제들로 바뀐다는 거야.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한 줄 요약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있는 무슨 양? 소금의 양만 계산해서 변환을 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빨간색 두 번째 과정 뭐라고 써놨어? 조건을 소금의 양으로 싹 다 바꾸세요 라고 쓴 게 공식인데요. 왜 빨간색 글씨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책에 이거 안 써 있습니다. 절대 내 써있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써 있어. 알겠지? 그러면 공식이 왜 써?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거죠. 이항하는 과정을 하나 생략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니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 쓰는 연습하는 건 하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언젠가 한번 질문하지 않겠니? 야, 이거 왜 소금의 양으로 바꿔야 돼? 라고 했으면 니네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이항하는 계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소금의 양의 의미부여가 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이 정도까지는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그게 증명이니까. 알겠죠?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농도 자체가 활용 아니면 잘 안 나오니까 나도 이게 막 크게 이거 모르면 니네 진짜 나중에 완전 큰일 나 라고 얘기할 거리는 아니야. 근데 그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증명 안 해보고 개념 숙제 안 돼 있는 사람 치고는 뒤에 선행 나가면 못해요.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무너집니다. 100%야 이거는. 알았지? 그걸 언제 만들어놔야 돼? 중학교 3학년 선행 끝날 때까지 버릇을 만들어놔야 돼. 나보다 증명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것 중에 아주 작은 요소인 거예요. 그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이런 거 무시하면 딴 것도 니네 증명 안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적어봅시다. 앞으로 나 이렇게 쓸게. 한번 다시 쓸게. 자, 원칙이라고 썼지? 그럼 공식은 이거야. 한 번 더 써줄게.
필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쓸게요. 한 줄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 15% 200g짜리와 물 Xg짜리를 섞었더니 10%의 농도가 농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문제에 써있던 거 아니냐? 조금 덥지. 내 저기 또 틀어줄게. 지금 바람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도 애를 더워했어. 아까 말한 대로 이 10%는 둘을 섞었을 때 결과물이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된다? 200g과 Xg을 섞은 게 전체 부피가 돼야 된다라고 앞으로는 한 줄 요약할 때 쓰자. 이렇게. 알았죠? 알았죠? 왜 쓰는 이유는 뭐야? 원칙적인 식세우기를 할 때는 여기는 퍼센트만 써도 되면 10% 이하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우변에다가 부피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계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소금의 양의 의미가 부여가 돼버린 거지. 그럼 소금의 양은 내가 아까 뭐가 필요하겠어? 소금물의 부피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둘을 섞었을 때 총 몇 g이 되는지까지 한 줄 요약할 때 써줘야 돼. 과정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소금물, 두 번째 소금물, 세 번째 소금물에 들어있는 무슨 양? 소금의 양 공식을 써가지고 한 방에 체인지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보면서 해. 까먹었던 사람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부터 할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소금이 있다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없다 했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어. 없으니까 뭐하려고 해서.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 갖다 쓰면 한 줄 요약하고 한 방에 계산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책에 써 있어요. 우리 아까 유형 그 네모 박스 있죠? 거기에 써 있는 게 이 내용인데, 아니 그것만 하면 뭐 할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만 쓰면 이제 그 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계산은 니네가 하십시다. 내가 안 해줍니다. 자, 일단 이거 쭉 필기를 좀 해보자. 시간 줄 테니까. 필기하고 그 다음 유형은 공식 써서 하는 것만 바로 보여줄게. 알았지? 자, 시간 줄 테니까 정리 좀 해보세요. 자, 61번이죠.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자. 공식 쓰지 않고, 아니 원리 쓰지 않고 공식으로 바로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뭐 하라 했어요? 한 줄 요약하라 했어요. 자, 그럼 거기 있는 조건을 한 줄 요약을 바로 때려봅시다. 자, 뭐라고 써있니? 8% 소금물, 뭐 설탕물이지만 소금물이라고 할게. 몇 g이래? 150g이래. 앞에 유형과 지금 유형의 차이점은 뭐냐? 앞에 유형은 기존 소금물에다가 물을 붓거나 아니면 증발시키는 게 있느냐? 근데 61번부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두 소금물을 섞는 거야. 그럼 둘 다 소금물이야. 그럼 계산상의 차이는 여기서 생겨. 봐라. 소금물이지? 그 다음에 20%의 소금물을 섞었대. 몇 g인지 안 나와있지? 그럼 느낌상 아마 이게 미지수일 거야. 마지막에 봐봐. 20% 소금물이 몇 g이어야 되라고 물어봤죠. 당연히 고민할 거 보이잖아요. Xg 넣으면 되죠. 그럼 둘을 섞었더니 뭐라고 됐어? 18% 이상이야. 농도가 18% 이상이야. 그럼 뭐 공식을 바로 쓰기 위해서 내가 뭐 쓰라고 했어요? 둘을 섞은 결과물이 18%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부피는 자연스럽게 누구랑 누구를 더하면 돼? 150g하고 Xg을 섞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아까랑 그대로 틀 차이점 없이 이렇게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각각의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을 다 추려내라. 소금의 양으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쓴다? 100분의 문제 풀어보면 아는데 뒤에 연립방정식도 농도 문제가 있고 1학년 때도 당연히 있다고 했죠. 농도보다 소금의 양 공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 지금 이제 그리고 부등식은 거의 압도적으로 소금의 양 공식을 많이 써. 참고만 하시고. 자, 소금의 양으로 바꿉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는 여기 물이 있었잖아. 근데 물은 소금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다 소금물이기 때문에 싹 다 뭘로 바꿔? 소금의 양으로 체인지를 싹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나요? 그래서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자, 왜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아까 풀어준 설명 과정을 통해서 부등식의 계산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원래는 나는 농도로 식을 다 세워놨는데 그 농도가 이항을 해버리는 순간 어떤 의미 부여가 된다? 소금의 양 공식으로 체인지가 되더라.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 방에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모든 문제집에 써있는 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장담해. 단언할 수 있어. 몰라 애들 이거.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거 안 해. 애들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암기 적용 암기 적용.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지. 지들이 공부 재미없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증명하면 힘든데 아니야. 그때만 힘들지 나중 가면 어려웠던 거 깨우치는 건 증명 원리 다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 나보다 설명 더 잘해 오히려. 그런 애들. 중요한 건 내가 잠깐 멈칫 할 때 지들이 설명 다 해주고 가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려운 거 잘 풀어. 본인이 느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지도 신기한 거야. 니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 대변 약분할 수 있어. 그렇지? 양변에 대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이항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농도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까지 설명을 가볍게 좀 했습니다. 자, 계산은 집에서 하고 일단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해놨으면 밑에 네 문제 남았잖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똑같이. 단 하나 좀 얘기를 하면은 증발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 60번 보면은 증발이지, 증발. 맞니? 증발은 개념이 뭐야? 물이 줄어들어야 되죠. 오케이? 그것만 잠깐 얘기해 줄까? 아, 이것도 혹시나 해서 참 이게 써주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현줄리학부터 해보자. 9%의 소금물이 들어있대. 똑같아. 풀이 안 달라. 그러면 아까 물을 부었다고 했던 게 대표 문제였잖아. 물을 붓는 건 어떻게 했어? 플러스 물이라고 했죠? 풀이 부었으니까 물이 늘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물을 증발했다는 얘기는 감소해야 돼. 원칙상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 양을 마지막에 물어봤죠. 그럼 당연히 미지수는 또 어디다가 넣어? 여기다가 넣어. 됐니? 그랬더니 자, 몇 프로 이상이 됐다? 12% 이상이 되었다. 자, 바로 공식 적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게 결과물이죠.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 300g이었는데 xg만큼 늘었어? 줄었어? 늘잖아. 그래서 300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되지. 상식적인 접근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 조금 거시기 한데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지 받아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알았지? 대비는 해야 돼. 자, 그래서 증발일 때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결과물의 부피도 기존 부피에서 더하는 게 아니라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빼가지고 식세우게 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 소금의 양으로 체인지. 얘는 소금의 양이 없으니까 체인지할 필요 없고 얘는 소금의 양으로 체인지해서 대표 문제처럼 풀이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네 한번 해봐라. 알았죠?